다장도감. 자, 지금부터는 오디오 카드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라이버의 지원 유무와 드라이버의 안정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디오 카드가 아무리 좋아도 이 오디오 카드를 지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거나 혹은 아예 지원을 안 하거나.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너무 좋은데 윈도우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맥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든지, 맥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윈도우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오래된 오디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그 오디오 카드의 드라이버의 지원을 중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카드의 지원 여부를 꼭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안정성에 대해서, 드라이버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외부적인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요, 컴퓨터에서 오류를 자꾸 낸다면은 정말 그건 오디오 카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드라이버의 안정성에 정평이 난 오디오 카드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녹음 음질이 좋다, 뭐 어쩐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드라이버의 안정성입니다. 드라이버 안정성으로 정평이 난 회사들이 주로 RME 같은 회사들인데요. 드라이버 안정성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드라이버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해주냐인 거거든요. 드라이버의 안정성을 알아보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서칭을 통해서 평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드라이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시점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RM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드라이버가 업데이트돼요. 그만큼 자주 버그에 대해서 수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두 번째, 용도에 대한 겁니다. 이 용도는요, 사실 휴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휴대성과 편의성에 대한 얘기요. 주로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거냐가 중요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USB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연결 방식은 다양합니다. 뭐 USB, USB 2.0, USB 3.0, 썬더볼트, 파이어와이어, 혹은 아예 컴퓨터 내장에 꽂을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휴대성이나 편의성이 제일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컴퓨터 내부에 바로 꼽는 그런 형식들이겠죠. 아무래도 USB 2.0이 가장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연결의 차이는 뭐냐? 대역폭과 전송 속도가 달라요. 이 연결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은 정보량이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의 문제겠죠. 사실은 방송하는 정도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데, 가상악기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트랙을 동시에 녹음을 많이 해서 그거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건데, USB 2.0으로도 드라이버가 워낙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충분히 뭐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아까 드라이버 안정성이나 이 전송되는 단자에 따라서 레이턴시의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 제조회사의 기술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USB 2.0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문제만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USB 2.0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편의성이 좋겠죠. 노트북에도 꽂을 수가 있고요.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휴대성은 좋아지죠. 반면에 줄어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구멍들은 조금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성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격대입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사실 참 애매하죠. 저는 근데 대부분의 장비의 경우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짓습니다. 아주 싼 거, 두 번째는 그냥 싼 거보다 살짝 위에, 그 다음에 아주 비싼 거, 중간은 없어요. 오디오 카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한 10만원, 20만원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시던지, 아니면 두 번째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요 정도가 가장 추천 가격이죠. 사실은 그냥 무난하게. 그리고 막 제품들이 많아요.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막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그러느니 차라리 막 300만원짜리 이상, 250만원짜리 이상을 사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100만원짜리 이런 거 좀 애매해요. 특별한 용도가 있지 않은 이상 좀 애매해요. 100만원, 120만원, 뭐 80만원 이런 거요. 그런데 포커스라이트 제품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면서 왜 그런지 이따가 확장성을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가격대는요, 30-40만원대예요. 왜냐면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는 그냥 가볍게 접근하시긴 좋은데 좀 너무 확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30-40만원 정도 되면 그냥 무난하게 쭉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제품들은 한 5, 60만 원대인데 굉장히 이거 자체 퀄리티는 몰라도 나중에 확장의 가능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그거 아닌 다음에는 저는 한 200만 원 이상으로 가서 뭐 RM이나 UA 오디오의 아폴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방송하시는 용도로는 제 생각에는 한 3, 4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확장성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용도로도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이 확장성이 중요해지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프리가 채널이 두 채널인 거예요. 이게 두 채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동시에 마이크를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녹음을 할 수 있다, 혹은 스테레오 녹음이 가능하다. 스테레오 녹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얘기는 제 채널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TMI 시간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이 두 채널을 통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녹음을 할 수 있다, 방송용일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음악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타를 스테레오 마이크 두 개를 사용해서 녹음할 수 있다, 좀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드럼 녹음 같은 걸 할 때 채널이 8개라면 보통 드럼은 굉장히 많은 마이크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드럼 세트 하나에 악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킥이라든지 탐이라든지 스네어, 하이햇, 보통 한 8개 정도 마이크를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거의 8개 정도는 저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드럼 녹음할 때. 그럴 때 동시에 녹음이 돼야 되잖아요. 킥만 따로 녹음을 한다든지 스네어만 따로 녹음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연주를 하니까, 그 연주자가요. 그거를 동시에 받아야 되려면 아무래도 마이크 프리가 8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 용도가 무엇인지, 혹은 또 이 뒤에 여러 가지 이 단자들이 있어요. 이건 아날로그 단자들인데 이 단자들 여기 이 단자들, 요걸 통해서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내가 몇 개가 필요한지, 가령 모니터 스피커가 몇 개가 필요한지, 혹은 내가 뭐 서밍 믹싱을 할 건지 뭔지.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음악이나 음향을 하실 분들은 고려할 부분이지만 방송하실 분들은 인아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마이크 프리가 몇 개인지, 마이크를 몇 개 연결할 수 있는지, 요거가 중요하죠.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디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미디 인터페이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제가 저가형이라도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SPDIF, 그러니까 디지털 입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입출력이 있고 없고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얘가 어마어마한 애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디오 카드가 저가형인 이유는 고가형에 비해서 드라이버 안정성이 나쁘진 않아요. 회사가 좋으면은 저가형이라고 드라이버를 나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ADDA 컨버터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 프리의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이 오디오 카드 성능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마이크 프리가 좋냐, ADDA 컨버터가 좋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까 가격대에서도 얘기했지만 30만 원 뭐 이 정도 대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해도 크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200만 원 넘어가면은 정말 좋아지는데요. 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바로 디지털 단자입니다. 이 디지털 단자를 통해서 오디오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프리라든지 ADDA 컨버터를 따로 사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 단자가 나쁘기 때문에 저가형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날로그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좋은 거를 연결해봤자 여기서 다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ADDA 컨버터가 좋은 거라면은 거기서 변환이 돼서 디지털 신호로 왔을 때는 손실이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물론 그거 가지고도 논쟁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디지털 컨버터 성능이 어떻냐 저쩌냐에 따라서 있는데, 사실 디지털 신호의 어떤 열화는 아날로그 신호만큼 손실이 있다라고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자들이 있어야지 추후에 ADDA 컨버터라든지 마이크 프리를 더 좋은 거를 얘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확장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확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추천을 할 거예요, 뒤에. 왜냐면 그냥 이 확장 단자만 따지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SPDIF밖에 없지만 고가형으로 갈수록 ABS, EBU라든지 뭐 A-라든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옵션들이 많아요. 그런 옵션들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드라이버의 지원 유무와 안정성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PC인지 맥인지에 따라서 윈도우인지 맥 OS인지 오디오 카드가 그것을 지원을 하는지를 체크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아시오 드라이버 같은 특수한 드라이버의 지원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두 번째, 용도, 휴대성과 편의성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작업용으로 거치해놓고 사용할 것인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연결 방식과 렉의 사이즈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체크 포인트 세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저렴하게 10만원대를 사시거나 아니면 30-40만원 정도의 무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중간 가격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확 가격을 올려서 200만원 이상대를 추천드립니다. 체크포인트 네 번째, 확장성입니다. 앞의 것들을 총망라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확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채널이 필요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마이크를 몇 개 사용할 것인지, 외부적으로 연결할 다른 장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세요. 오디오 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펙을 약간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스펙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스펙이라는 것이 제조사들이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치만 갖고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한 거는 TMI 버전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성비 5인패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포커스라이트에서 나온 스칼렛 18i20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3세대까지 나온 제품인데요, 2020년 3월 14일 시점으로 61만 1,000원이 최저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까 제가 추천했던 가격대 60만원대는 없었잖아요. Why? 이 가격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해야겠죠. 왜냐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아웃 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날로그 인풋이 8개가 있고요, 아날로그 아웃풋이 10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뒷면에 보시면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디지털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SPDIF 단자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가격대면 다 달려있는 기능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인 ADAS에 대한 옵션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사실은 이 가격대는 보통 있는 옵션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가격대에서 놀란 옵션이 뭐냐면은 이 워드 클락입니다. 이 워드 클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가격대는 좀 없는 옵션이고 굉장히 고가형으로 갔을 때나 볼 수 있는 옵션이고요. 이 워드 클락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사실 디지털 연결이 많아질수록 디지털 장비끼리의 그 싱크를 맞춰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워드 클락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장비의 디지털 신호를 싱크를 맞춰줘야 노이즈를 방지하고 정확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자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안 해봐서 이 제품 자체의 녹음 품질이나 우리가 듣는 모니터링 음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워드 클락 단자와 다양한 디지털 입출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문 아웃보드들을 사서 연결을 했을 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오디오 카드 본연의 역할만 잘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UFX 플러스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게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많이들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 전원부가요, 아답터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전원선을 바로 꼽는 이 형식이 좋은 겁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이 전원에 따라서 사실 음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러 사제 케이블을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디오 카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TMI 버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시고요. 자, 일단은 이 정도만 아시면 오디오 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